안녕하세요. 부동산 검증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대부분은 기준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혹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언제 풀릴지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전혀 다른 지표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지금 대출이 막혀서 집을 못 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불과 1년 뒤인 2026년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대출이 풀려서가 아닙니다. 치솟는 전세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등 떠밀리듯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는 상황. 이른바 비자발적 매수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증명된 전세와 매매의 상관관계, 그리고 마포, 동탄, 노원 등 핵심 지역에서 감지되는 위험 신호를 통해 다가올 2026년의 시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객관적인 상황부터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데이터는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세 가격의 추세적 상승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시세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쉴 새 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대출 규제라는 뚜껑에 눌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세가는 그 밑에서 맹렬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26년부터 현실화될 입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지난 2년에서 3년 사이를 복기해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그리고 결정적으로 PF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착공 실적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아파트 건설 기간이 통상 3년임을 감안하면 2026년의 공급 절벽은 이미 확정된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6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적정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 아파트가 없으니 기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전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단순히 전세가만 오르는 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과거의 학습 효과를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의 시장 흐름은 2015년 초반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하우스푸어 사태를 겪으며 사람들은 집을 사면 망한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돈이 있어도 전세를 고집했고, 그 결과 전세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세가율이 70%에서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턱 밑까지 차오르자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 집이 생기는데 굳이 2년마다 이사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 심리가 발동되는 순간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로 전환되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지는 대세 상승장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으로 매매 수요는 억눌려 있고, 갈 곳 잃은 실수요자들은 다시 전세 시장으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멈춰 있는데 전세가는 계속 오르니 전세가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밀어올리기 장세, 즉 푸시업 효과입니다. 매매가가 오르고 싶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전세 가격에 떠밀려 강제로 가격표가 바뀌는 현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세가율 60%는 심리적 저항선이고 70%는 매매 전환의 임계점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핵심지들은 이 임계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천장을 뚫고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무려 25억 7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27억 원까지 나오고 있고요. 전세 호가는 9억 3천만 원 수준이라 갭이 16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갭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장주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 핵심지의 에너지가 여전히 펄펄 끓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이 열기는 시차를 두고 결국 그 아래 급지인 성동구, 서대문구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켜진 동탄역 시범단지입니다. 현재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34평,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개수 0.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조차 넘어선 물량 소멸 단계라는 뜻입니다. GTX-A 개통과 삼성전자 직주 근접 수요는 폭발하는데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대기자는 줄을 섰는데 매물이 연계라면 다음에 나올 첫 번째 매물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상상 그 이상으로 뛸 것이고, 이는 즉시 매매가를 자극하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 갭 축소가 진행 중인 노원구 중계동입니다.
마포나 동탄이 진입 장벽이 높다면 노원구는 현실적인 뇌관입니다. 중계 건영 3차 같은 학군지 구축은 매매가 12억 원 초반대에서 횡보 중인데 전세가는 야금야금 올라 8억 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서 갭이 4억 원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6년 입주 물량 제로인 노원구에서 전세가율이 70%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가올 2026년 상반기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4년 만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지난 4년간 전세금을 5%밖에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 시점에서 보증금을 현 시세대로 대폭 올리려 할 것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리려 하고 매매 대출은 막혀있는 상황.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2차 전세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때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높아진 전세금을 감당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거나.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지금 시장을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의 추이를 매주 단위로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기 직전 갭이 가장 많이 줄어든 그 시점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세가율 회복이 빠른 역세권 대란지나 입주 물량이 제로에 가까운 지역의 구축 아파트 흐름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2020년과 같은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취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철저하게 입지 가치가 검증된 곳, 갈아타기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 곳으로 선별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집값 더 떨어진다고 기다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대중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전세가율 70%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드는 순간 인간의 심리는 순식간에 공포에서 탐욕으로 혹은 불안에서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2026년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집을 사야 하는 비자발적 매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먼저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시장의 시그널은 이미 켜졌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검증소였습니다.